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확률이니까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6, 3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두 눈의 차가 2 이하가 됩니다. 두 눈의 차가 2 이하. 자, 그럼 첫 번째, 자, 두 눈의 차가 2가 되는 경우,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숫자가 1, 3 있을 것이고요. 2, 4가 있을 것이고, 3, 5가 있을 것이고, 4, 6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A 주사위와 B 주사위라 그랬을 때, 자, A 주사위가 1이고 B 주사위가 3일 때. 자, 그리고 B가 1이고 A가 3일 때. 이게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두 개 이렇게 1,3 잡았지만 A, B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 곱하기 2. 8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차가 1입니다. 1. 자, 1차이 나는 것은요. 1,2 있고요. 자, 2,3이 있을 것이고요. 자, 3,4가 있을 것이고요. 4,5가 있을 것이고요. 5,6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근데 또 마찬가지 A, B, BA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에 각각 2가지씩 10개의 경우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차가 0일 수도 있죠. 차가 0이라는 것은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은 거. 1,1, 2,2, 3,3, 4,4, 5,5, 6,6.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차이가 2차이 나고 1차이 나는 것은 이 숫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바뀌는 것을 두 가지 다 챙겼죠. 자, 그렇지만 차이가 0 되는 거 두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A, B나 B, A나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6가지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더해준 거. 자, 어떻게 됩니까? 8 플러스 10 플러스 6. 그래서 36분의, 자, 얼마죠? 이게 24가 됩니까? 24. 자, 그래서 자, 얼마입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겠네요. 약분시켜버리니까. 됐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자,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네 사람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4팩토리얼. 4팩. 됐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됩니다. 자신과 이웃한.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4명이 줄을 서 있어요. 4명이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사람이, 자, 자신의 이웃한 두 사람, 여기. 자, 요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요 4명 중에 키가 제일 작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건 키가 제일 큰 사람이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조건에서 벗어난 자리니까 일단 요 자리부터 먼저 세워볼까요? 자,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4명인 거죠.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았습니다. 자, 자리가 3개 남았고, 요게 이제 3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3명이. 자, 그런데 요 3명 중에, 이 와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 3사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 4명 중에 제일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요 3자리 중에 제일 작으면 되니까, 키랑 상관이 없는 제일 앞자리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남아있는 3명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무조건 이 세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3명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이미 어떤 그 사람 한 명이 여기 서야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앉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키와 상관없이 남은 두 자리에 그냥 세우면 되겠네요. 두 사람 줄 세우니까 4팩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4하고 4하고 약분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남겠네요. 4하고 4팩 약분시키면 3팩이 남으니까 자, 요 2팩하고도 약분시켜버리니까 오케이. 결국은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자, 원탁에 앉습니다. 원탁에. 자, 오랜만에 보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자, 원탁에. 자,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 6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n-1팩. 즉, 5팩이 전체 경우의 수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요런 과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두 팀이 있을 거라고요. 요것처럼 남학생, 여학생이 되건, 뭐 1학년, 2학년이 되건, 자, 문과, 이과가 되건, 하여간 두 팀이 있을 거라고, 두 팀이 있을 때, 그 두 팀이 번갈아 가며 앉는다는 것은 두 팀 중에 한 팀을 먼저 세워요. 먼저 줄을 세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사이 자리에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사이 자리에 나머지 팀을 사이 자리에 넣어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갈아 가며 앉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자, 요런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 자, 원탁이 있을 때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번갈아 가며 앉아야 되니까 한 팀을 먼저 세우고 한 팀을 자, 남학생 3명을 먼저 앉혀봅시다. 자, 남학생 3명을 원탁에 동그랗게 앉혔습니다. 자, 3명을 원순열이니까 3-1팩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사이 자리 그러면 남학생들 사이 자리에 요 자리 이 세 자리에 여학생이 앉으면 남학생, 여학생 번갈아 가면서 앉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자리에 여학생 3명을 앉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자리에 여학생 3명 앉히니까 3팩이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여학생이 앉을 때도 선생님 이게 동그란데 왜 3-1팩이 아니고 왜 3팩입니까? 우리가 원순열에서 n-1팩이 나온 이유가 뭐죠? n명 중에서 한 명의 기준이 필요한 거였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남학생 3명 앉힐 때는 한 명의 기준이 필요했으니까 3-1팩, n-1팩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앉을 때는 이미 남학생들이 앉아있죠. 남학생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이 남학생들이 일종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앉을 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줄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남학생들은 기준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n-1팩, 3-1팩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앉을 때는 남학생들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냥 줄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값은 5팩분의 2팩 곱하기 3팩인가요? 자, 3팩하고 5팩하고 약분시켜주니까 5 곱하기 4, 20만 남은 겁니다. 2하고 약분시켜주니까 10분의 1이 이 확률이 되겠네요. 됐죠? 자, 뭔가 우리가 앞에서 뭔가 배웠었던 원순열, MPEC, MPR, NCR 요게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봅시다. 4번.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두 명이 이긴다. 자, 그럼 일단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자, 전체 경우수. 자, A라는 학생이 낼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3개. B라는 학생도 3개. C라는 학생도 3개. 오케이.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명이 이긴다는 것은 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자, A, B 만약에 두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두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가위를 내는 거죠. 가위. 그죠? 자, 근데 C만 볼을 내는 거죠. 자, 또
AB가 모두 바위를 낼 때, 자, 바위를 낼 때, 자, 뭘 해야 이기죠? 바위는, 그죠? 가위를 내는 거죠. 자, AB 두 사람이 볼을 냈으면 여기, 자, 바위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B 두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 경우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AB가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 자, 근데 또, BC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BC가 이기는 경우도 똑같이 세 가지. AC가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다가 세 사람 중에 특정한 두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세 명 중에 이길 두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세 사람 중에 자,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할 때 요거는 한 예를 들어서 AB가 이긴다고 봤을 때의 한 예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또 BC가 이길 수도 있고 AC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 A, B, C 세 명 중에서 이길 두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 즉 3C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분시켜 버리니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5번입니다. 자, 초콜릿인가요? 자, 요것에 있는 자,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근데 뭔가 지금 같은 문자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초콜릿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해놓지 말고 자, 다시 조금 해첨을 해봅시다. 우리는 같은 게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C가 두 개인가요? C가 두 개가 있고요.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O가 두 개 있습니까? O가 두 개 있고요. 자, 다음에 H 한 개, L 한 개, A 한 개, T 한 개, E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9개 됐네요. 그죠? 자, 요 9개를 줄 세웠는데, 똑같은 C가 두 개가 있고, 똑같은 O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우리가 같은 것이는 순열이죠. 9개를 줄 세웠는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눈 거. 9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눈 것이 전체 경우의 수죠. 그죠? 이때, 자, T가 C보다 앞에 와야 됩니다. 자, T가 C보다 앞에. 자, 기억납니까? 우리 같은 것이는 순열할 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순서가 정해진 경우거든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 자, 특정한 누군가가 얘보다 먼저 와야 돼. 자, 얘가 쟤보다 뒤에 와야 돼. 뭔가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자, 어떻게 했었죠? 이거는, 자,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자, T와 C 사이에, 자, T와 C 사이에, 자, 순서가 있으니까 이 T하고 C를 하나의 문자. 자, 뭐로 통일시킬까요? XXX로 통일시켜버릴까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C 두 개의 C와 T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것은 무조건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버린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분자는, 자, 또 어쨌든 요 9개를 줄을 세우니까, 선생님 요걸 살짝 지울게요. 자, 9개를 줄을 세우니까 9팩이 될 겁니다. 9팩이 되는데, 자, X가 하나, 둘, 세 개, O가 두 개. 됐죠? X가 하나, 둘, 세 개, O가 두 개. 나머지는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자, C와 A 사이에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자, 순서가 이 C 두 개의 C와 T 사이에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순서가 정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킨다. 그래서 두 개의 C와 하나의 T, 이 세 개의 문자를 X 세 개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X 세 개와 O 두 개, H, L, A, E. 자, 요 9개를 줄 세우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9팩 약분돼버리고요. 2팩 약분돼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가 남았죠? 3팩분의 2팩 남았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자, 6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2, 3, 4, 5, 6. 자, 이것이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은 상자에서 자,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냅니다. 자, 합이 짝수. 일단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장 중에서 몇 장을 꺼낸다고요? 자, 임의로 3장을 꺼내는 거죠. 자, 전체 경우의 수. 5장 중에 3장을 꺼내는 겁니다. 5시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일 때, 자, 이 세 숫자 합이 짝수가 돼. 짝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봐. 숫자 3개를 더해서 3개의 숫자 합이 짝수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짝수 더하기 짝수. 그렇네요. 자, 짝수 3개를 더해주면 그 3개 합이 짝수가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뭐 있나요? 그러면 짝수가 1개에다가 자, 홀수 더하기 홀수. 자, 홀수 2개에다가 짝수 1개. 그쵸?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숫자 3개, 자연수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것은 짝수끼리 더하든지 짝수 1개, 홀수 2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볼까요? 여기서 짝수 누구예요? 짝수 2, 4, 6. 자, 홀수는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3, 5.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2, 4, 6을 뽑는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3개 다 짝수가 돼야 되니까 2, 4, 6,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짝수 1개, 즉 이 2, 4, 6, 3개의 짝수 중에 1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홀수가 2개 필요합니다. 홀수가 2개. 자, 근데 홀수는 마침 딱 2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1이 되겠네요. 그죠? 홀수 2개를 뽑는 경우라는 것은 3, 5를 그대로 다 뽑아내는 경우니까. 그래서 3가지. 자,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니까 이거 2개를 더해주면 몇 개의 4개의 경우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5시 3분의 4. 5시 3은 10이죠.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7번. 자, 여러분들, 요거, 이런 직각삼각형, 요거 좀 별표 좀 해놓을까요? 직각삼각형. 자, 왜 별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열등분한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을. 자, 요 중에서 임의로 이제 점을 선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럼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10개 중에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자, 근데 그 3개를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건 여러분들 좀 살짝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점을 이어주면은 삼각형이 돼.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어주면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끼리 한번 지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여기 지름. 요것도 지름이고요. 요것도 지름이고, 요것도 지름이고, 요것도 지름. 아, 그러면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을 딱 잡으면 요 두 점을 잡으면 이 두 점이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지름의 양끝점이죠. 자, 요 두 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요 점을 추가로 요 점을 또 추가로 선택을 했다면 이 삼각형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고. 왜? 이 반원의 원주가 무조건 90도잖아요. 기억납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가 또 요 지름이 양끝 잡은 상태에서 요 점을 또 추가로 잡아줘도 이 점을 이렇게 잡아도 이게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되는 거라고. 아하, 결과적으로 지름의 양끝을 한 세트를 잡아놓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떤 점을 잡아주든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딱 고정시켜 놓고 8개 중에 어떤 점을 잡든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라. 아, 그러니까 요 지름 한 개당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고요? 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지름이니까 요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와요. 요 지름도 8개. 아, 그럼 결과적으로 각 지름당 직각삼각형이 그러니까 8개씩 나오니까 한 지름당
직각삼각형이 8개씩 나오니까 요 지름이 몇 개냐고, 지름이. 점이 10개잖아요. 자, 10개를 2개씩 잡았으니까 지름이 몇 개? 5개의 지름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10 컴비는 3분의 8 곱하기 5. 요거만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주시면은 7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될 것인지. 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지름의 양 끝점을 한 개 잡아놓고 나머지 점 중에서 한 개만 골라주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요거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가 좀 길어졌네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이 N개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의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습니다. 이때 N값을 구하시오. 자, 상황을 볼게요. 자, 어떤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자,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 자, 이렇게 총 몇 개? 총 몇 개? N 플러스 5개의 구슬이 들어있어요. 그죠? N 플러스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개를 딱 꺼낸 거죠. 한 개를 꺼내가지고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인 거죠. 자,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어요. 이 말은 흰 구슬, 여기서 그러니까 구슬을 한 개 딱 꺼냈을 때, 그 구슬의 색깔이 흰 구슬일 때, 흰색일 그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굉장히 문제는 간단해졌네요. 그죠? 문제 좀 길었지만, 몇 개 중에서 n 플러스 5. 그지? 요 중에서 한 개를 골랐을 때, 흰 구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흰 구슬. 흰 구슬은 2개, 그죠? 이 확률이 8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5는 16이니까 n은 얼마? 11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문제가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아, 이게 일종의 기하학적 확률이겠네요. 자, 근데 기하학적 확률이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하학적 확률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 기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의 넓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분의 그 특정 사건의 길이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자, 이 실수 A에 대해서 요 2차방 실근, 판별 써야죠. 뭐, 이건 우리 부탁할까요? 자, 판별식 4분의 D, B-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2 나누고, 자, A를 못 꺼내주니까, 그러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죠? A 못 꺼내주니까 2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므로 A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이라고요. A라는 것이 이 범위 속에서 존재할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A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 자, 수직선 그리는데, 자,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자, 요 범위 안에 A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일 때,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리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전체 흰 거 안에 있을 때 요 노란 범위에 있을 확률인 거죠. 자, A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요 범위를 만족한다는 것은 요 노란 부분 안에 있을 확률인 거죠. 이건 넓이가 없는 거예요. 수직선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확률은 이 전체 길이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니까 8입니까? 8. 2에서 마이너스 6 빼주니까.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 0에서 마이너스 6 빼주니까 6이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2에서 2분의 3 빼주니까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그래서 6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8은 뭐라고요? A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길이. A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길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길이. 자, 그거 분해. 자, A가 움직일 수 있는, 자, 요 실근을 갖기 위해서 A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했더니 요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는 6이고 요 부분 길이는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1을 곱해진 건 16분의 12, 13 됩니까? 그죠? 그래서 16분의 13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확률 문제,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넓이 가지고 확률을 구했으나,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넓이가 아니고 길이 가지고도 확률을 구할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표본 공간 S에 이미 두 사건 A, B. 자, 기억납니까? 표본 공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표본 공간은 뭐라고요?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두 AB. 그죠? 두 부분 집합 AB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그러면은 이 PA,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무조건 확률은 0과 1 사이 아닙니까? 이거? 0과 1 사이? 자, PB도 무조건 이 확률은 0과 1 사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기억에서는 PA 플러스 PB니까 두 개를 더해볼까요? 자, 0, PA 플러스 PB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A 플러스 PB는 얼마? 2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2가 되겠다. 그죠? 자, 니은은 볼까요? 니은. 자, 니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자, 이것이면 PA 플러스 PB가 1입니까? 그럴까요? 그럴라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볼까요? 이거는 결국은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표본 공간의 확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확률 1이 되는 거지, 1. 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1인 거죠, 1. 자, 그럼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1이면 두 개 더하면 꼭 1이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발레를. 자, 그럼 PA가 4분의 3이고요. PB가요. 자, 4분의 2고요. 자, PA 교집합 B 곱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면, 자, 그럼 여기서 PA 합 B, 자, 합사건의 확률은, 자, 기억나죠?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 4분의 1이잖아. 어차피 1 나오잖아. 1.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도 어쨌든 A와 B의 합사건 확률이 1은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A와 B의 자, 확률의 합은 그렇다고 1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1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자, 디귿은 바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PA와 A 여사건의 확률. A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얘는 1 빼기 P, 이거 아닙니까? 이거?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A의 확률 빼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PA 마이너스 P 없어져 버리고, 오케이. 1만 남겠네요. 됐습니까? 자, 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은, 요 발레까지 살짝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1번입니다. 자, 또 표본 공간, 그냥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에, 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A의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자, B의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자, A와 B의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자, 이때, 야, 오랜만이다. 그쵸?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우리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확률은 기본적으로 집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자, 드 모르간의 법칙 뭐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인 거죠, 이게. 그죠? 자, 드 모르간의 법칙 갈라주면서 합집합이 뒤집어져서 교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자, P, A 합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인 거죠. 자,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죠? 1 빼기 P, A 합 B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집합이니까 1에서 A와 B 합집합의 확률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와 B 합집합 확률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A와 B 합집합 확률은 한번 써볼까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교집합. 그죠? 자, 그러니까 자, PA가 얼마라고요? 4분의 1. PB가 얼마라고요? 3분의 1. 자, 교집합은 빼기 6분의 1이겠네요. 그죠? 자, 이거 계산, 자, 우리가 12로 통분할까요?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12분의 얼마입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A와 B의, 자, 합집합, 합사건의 확률이 12분의 5니까 1만 12분의 5 해주니까 12분의 7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률하고 굉장히 집합이 비슷합니다. 자, 12번을 가볼까요? 12번. 자, 두 집합 X가 1, 2, 3,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네요. 함수 개수. X에서 Y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자, 그럼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또 경우의 수 할 때도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자고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하자.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건 조금 자, 한번 따로 한번 띄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자, 두 집합 1, 2, 3.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자, X입니다. X, 1, 2, 3. 자, Y입니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X에서 Y로 하는 F. 그죠? 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렸는데, 자, 이 함수가 지금 다른 얘기가 없어요. 1대1 함수다, 뭐 어떤 함수다, 이런 말이 없죠. 자,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 X에서 Y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인 거죠. 자, 전체 함수 개수.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건데? 둘, 셋, 넷, 다섯 개. 자, 2가 갈 수 있는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이 갈 수 있는데도 다섯 개. 그죠? 만약에 1대1 함수였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텐데 1대1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군데로 다 몰려갈 수도 있으니까 5, 5, 5.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치? 자, 이것일 때, 자, 이것이거나, 이거나, 또는이니까, 자,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래, 합집합이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F1이 1. 자, 요 경우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에다가 더해야죠. F2가 2인 경우. 합집합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빼야지. 뭐를? and F2가 2인 거.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죠. 자, 이거와 이것의
합집합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교집합. 이게 두 개 엔드 교집합을 반드시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F1이 1인 거죠. 자, F1이 1인 경우 1이 1로 왔습니다. 1이 1로 왔어. 얘는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2하고 3만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데. 5 곱하기. 자, 3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1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5 플러스, 자, 이번에는 F2가 2. 자, F2가 2로 가는 거. 자, 그럼 이제 1, 3의 함수값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1의 함수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도 다섯 개, 5 곱하기 5. 자, 빼야죠. 뭐를 이제. 자, F1도 1이고, 2도 2인 거. F1이 1로 가고, 2도 2인 거. 자, 그럼 이제 누구? 1과 2는 다 함수값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3이란 이 x값의 함수값만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3이 가수는 몇 군데? 다섯 군데. 그죠? 그래서 45가 됩니까? 45. 자, 그래서 이거는 45. 5 한 개 약분시켜 버리면은 25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가 됐건 확률 문제가 됐건 함수의 개수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뭐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한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5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세울 때,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자, 또 뭐부터 할까?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 5명 둘 세웠으니까 500. 자, 이때 A와 B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 건가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사이에 자, 한 명이 와도 되는 거고, 2명 와도 되고, 3명 와도 되고,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러면은, 님이 작전을 바꿀 거라고. 어떻게? 아, 그러면은, 적어도 나왔으니까, 1에서 반대경을 뺍시다.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왔어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서 있는 거라고요. 이것의 반대경우는 A와 B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A와 B가 이웃할 그 확률이 되겠네요. 아, 자, 다시 한번. 적어도가 있거든요. 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와야 된다고요. 그럼 한 명 와도 되고, 2명 와도 되고, 너무 귀찮은 거라, 이게. 이걸 다 더하려니까.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자고요. 1에서, 전체 확률 1에서 반대경우를 빼자고요. 반대경우. 적어도 한 명이 온다는 것의 반대 경우는 A와 B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A와 B가 이웃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1 빼기. 자, 그럼 아까처럼 전체 경우의 수는 500. 자, 기억납니까? 자, 이웃한다. 특정한 누군가가 이웃한다. 자, 특정한 누군가 이웃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웃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다. 한 명으로 취급을 한다. 자, 그래 놓고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거, 그 덩어리 내의 순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자, 특정한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그 덩어리 내의 순서를 챙기셔야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인 겁니까? 그러면 A와 B 두 사람을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명으로 보면은 한 명, 둘, 셋, 네 명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4명 줄을 세우는. 자, 그리고 AND A와 B. 자, A와 B가 서로 또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A와 B 사이의 순서 2팩을 곱해주는 거죠. 2팩을. 자, 그러면 4팩, 5팩 약분되어버리면 5가 남고요. 1 빼기 5분의 2.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여사건으로 가는 게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4번.
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무늬가 있는 자, 카드가 각각 4장, 3장, 5장. 요렇게 이제 총 몇 장이죠, 이게? 12장인가, 12장? 12장, 총 12장, 12장. 자, 12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장을 꺼낸다고요?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냅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되죠? 12장 중에 3장을 꺼낼 겁니다. 12 컨비네이션 3. 자, 이때 꺼낸 무늬가 2종류 이상인 거죠. 야,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봐봐. 지금 있는 무늬가 3종류잖아요. 3종류. 3종류인데 여기서 3장을 꺼내면 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 3장이다. 3장이다. 같은 무늬일 수도 있고. 그죠? 2장은 같은 무늬인데 1장이 다른 무늬. 그리고 3장이 다 다른 무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장을 꺼냈을 때 무늬의 종류가 그 3장 안에 들어있는 무늬의 종류가 한 종류일 수도 있고 2종류일 수도 있고 3종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종류 이상인 거예요. 2종류 이상. 2종류 이상. 아, 그럼 얘도 그래요. 작전을 바꿉시다. 어떻게? 문제 속에 이 13번 문제처럼 적어놓으란 말이 없지만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래서 빼는 거. 여사건으로. 자, 다시 한번 무늬가 1가지, 2가지, 3가지. 이 셋 중에 한 개인데 2개 이상인 거. 2가지인 경우와 3가지인 경우는 챙겨라 그랬으니까 이래서 빼버리자고. 그럼 반대 경우 2종류 이상이다. 이것의 반대 경우는 무늬가 한 종류일 그 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3장. 무늬가 원래 3종류가 있었는데 3장을 꺼냈을 때는 그 3장 안에 무늬가 한 종류 아니면 2종류 아니면 3종류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2종류 이상이니 이래서 무늬가 한 종류인 것을 빼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렇죠. 12장 중에 3장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늬가 한 종류. 그럼 이 한 종류가 스페이드일 수도 있죠. 스페이드. 자, 스페이드는 몇 장이라고? 그렇죠. 4장입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드만 3장을 뽑는 거라고요. 스페이드만 3장. 요 4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거라고요. 또는 이 한 종류의 무늬가 하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트. 하트는 몇 장? 그렇죠. 3장. 3장 중에 3장을 뽑는 거라고요. 자, 그 한 종류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오케이, 다이아몬드는 5장. 5장 중에 3장을 뽑는 거죠. 자, 결국은 이 확률이 이 12장 중에서 3장을 뽑았을 때 무늬가 한 종류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1에서 이 확률을 빼버리면은 2종류 이상일 그 확률이 남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냥 계산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까지 확률의, 자,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쉬운 듯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우의 수나 확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